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1일, 시황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8시 57분, 아직 뭐 장 시작하기 전인데요. 일단 뭐 전날이랑,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일단 미국 시장까지도 한번 좀 리뷰해보고, 그 다음 오늘 시장, 또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살짝 조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좀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2차전지의 어떤 시세는 뭐 선순환에 돌고 있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전체적인 이슈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개별적인 제가 볼 때 좀 테마성이 짙은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국제적인 이슈는 바로 미국과 아무래도 중국의 좀 이제 화해 무드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계속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좀 화해 무드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좀 종목들이죠. 뭐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사실은 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 뭐 이 뉴스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뭐 이제 시진핑과 이제 어떤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간의 어떤 좀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좀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워낙 어렵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정책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이제 중국 자체가 사실은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업률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청소년 고용 실업률이 좀 상당히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상당히 좀 큰 시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미국의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선도 있고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좀 동맹 국가들의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꾸 좀 이제 튕겨져 나가죠. 중국과 어쨌든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압박하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으로서 좀 화해를 하려는 좀 제스처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특징적으로 뭐 넥슨 게임즈 관련돼서 좀 이제 좀 주가들이 좀 움직였었죠. 사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사실은 일본에서 검증이 된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26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넥슨 게임즈 상당히 좀 강했죠.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윗골 달리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강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별개로 또 움직였던 게 약간 건설기계 쪽인 것 같아요. 건설기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쭉 밀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1분기 실적 관련된 쪽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움직였던 건 바로 이제 이 1200조 시장에 지금 재건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영국에서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 당연히 수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측면에서 실적 플러스 이제 뭐 재건 이슈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움직였고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큰 어떤 이슈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FOMC의 어떤 부분들 결국 이제 연준 네, 좀 발언을 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해 7월이랑 9월에 올리느냐, 두 번 올리느냐, 아니면 한 번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금리 동결로 가느냐.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월에 제가 볼 때는 의회 연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어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어쨌든 좀 지표가 좀 나왔는데 지금 5월에 민간 주택 월간 허가 수가 지금 월간 5% 연간 뭐 10% 여전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5.2%좀 증가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야 다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금리 정책이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의회 발언을 앞두고 조금 이제 이런 지표들에 조금 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이제 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관련해서 충전주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오늘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충전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표준이 되어가는 좀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GM이라든지 포드에 이어서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한 좀 느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1%대 정도 뭐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이제 버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버진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어요. 지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거래가 오르는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업우주 비행 시작한다는 어떤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뭐 보게 된다고 하면 27%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충전 관련된 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우주항공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충전 관련된 쪽은 오히려 좀 아직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시장이 좀 크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 자체에 어떤 선순환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저는 뭐 양극재 쪽에선 여전히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또 테슬라와 좀 연관이 있는 뭐 LNF 쪽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좀 많이 눌렸던 종목이죠. 뭐 이제 캔코와 에어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전고점 대비해서 뭐 한 2, 30%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일단은 오늘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FOMC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아무래도 의견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일, 최대 23일까지 지금 계속 이제 의회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고,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매파, 비득일파 의원들까지도 계속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근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지수에 있어서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락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숨고르기 양상은 이어지겠습니다만, 뭐 3분기 정도까지는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은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여전히 지금 저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를 넘어간 상황에서 뭐 오늘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이제 하락 출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7만 원대를 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7만 원대를 좀 지지하고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중소형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섹터들은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랑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메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섹터가 좀 쉬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평소에 좀 쉬었던 섹터들이 좀 선순환하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2차전지죠.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같은 오히려 2차전지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순환이 돌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이제 에코프로, LNF 같은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되면 오히려 밑에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순환 쪽에서 봤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에 가면 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는 뭐 셀트리온 스퀘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케어장 같은 종목들이 쉬어갑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또 선순환 과정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쉬어가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이 좀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게임주도 약간의 이런 선순환에 좀 약간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조선, 원전 섹터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더지 장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을 잡고 좀 이제 좀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 섹터들 중에서 좀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좀 제가 볼 때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공략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빠르게 어떤 종목에 대한 매매보다는 시장을 조금씩은 이제 관망하면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이제 뭐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은 오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